여러분의 투자에 핵폭탄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지지라인에 거의 걸쳐있는 모습인데 이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하방 추세를 두 번 만들었어요. N자형으로. 그리고 또 한 번 만들고 지금 한 번 더 여기서 꺾이는 추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선을 하나 그어 봤을 때 지금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이 친구가 여기가 지금 지지라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지라인을 한번 뚫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즉 한 번 더 하락 추세의 전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가 현재 하방 지지선을 타고 내려감에 있어서 이것은 결국 에코프로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의 악재다. 지금 코스피가 9천을 찍었죠. 근데 찍으니까 바로 떨어지는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전체적인 조정 장세가 들어가면서 사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도 조금은 쉽지 않은 자리이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에코프로가 진짜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2차 전지가 나쁜 섹터도 아니에요. 다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공포의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어제 제가 에코프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가 동결이잖아요. 근데 동결인데 새로운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FOMC가 결국은 굉장히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지 에코프로 자체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캔들이나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도 지금 사실 보시면 여기 매수 신호가 떴죠. 매수 신호가 뜨고 그리고 내려간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매수 신호가 또 뜹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도 신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자꾸 야금야금 한 번에 빼지 않고 야금야금 빼는 구간이에요. 되게.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금야금 빼는 거예요. 근데 야금야금 빼는 게 뭐다? 결국은 조정이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력의 타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아직 매도 타점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쓰는 기법, 이 골드존과 매수 매도. 자, 이 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 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 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 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을 아셨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시야가 트이셨을 겁니다. 지금 골드존은 딱히 안 보이죠? 그만큼 메이저 자금은 유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사실 아직 2차전지 섹터로 자금의 순환매가 들어오기에는 2차전지는 아직도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는 보입니다. 매수 신호가 최근에도 떴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결국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에코프로를 매집을 하려고 한다는 낌새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결국 매집이 계속 들어간다면은 사실상 저 어느 순간 털어내기, 일종의 조정이라 그랬잖아요. 가격 조정이 들어가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거죠. 크게 나온 다음에 일시적인 반등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결국 매수 신호가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 신호가 뜰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빠져나갈 수 있죠. 그때 매도 신호를 만약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3489-2925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핵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핵점. 근데 핵점도 치기 너무 귀찮다. 그럼 숫자 1번만 쳐서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 주주분들이라고 문자를 그룹으로 저장해놔서 제가 매도 신호가 발생하자마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전에 매수 신호가 뜨고 매도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매도 이런 거 다 문자로 보내드렸죠.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에코프로를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이미 다 재미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리니까 다음 구간에 매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신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간은 하락 추세를 겪을 수 있지만은 하락 추세를 이겨내면은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그 근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 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 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 10. 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 근거와 제가 여러분에게 근거와 자신감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전망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FOMC가 금리를 사실상 동결한다고 했지만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우리는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사실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 현재는 반도체 섹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반도체. 근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반도체 섹터에 집중이 돼 있지만 지금도 이것도 빠지는 모양새죠. 근데 어쨌든 결론은 반도체 섹터에 집중돼 있던 수급의 유동성이 이제는 분산, 순환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2차 전지 쪽에 분명히 수급이 꽂힐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ESS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에 결국 우리는 ESS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북미나 유럽 쪽에서 ESS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ESS를 만들 때 결국 이 배터리 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셀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음극재, 양극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결국 에코프로는 정말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철저한 실적을 갖고 있고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순환매 시장에서 살아남을 건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의 순환매, 즉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차별화. 이 차별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돼 있는 에코프로가 왜냐? 지주사 아닙니까? 하지만 지주사로서 역할을 넘어서서 결국 모든 배터리에 관련된 자회사들과 관련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기둥 같은 회사예요. 기둥. 안 그래도 기둥인데 큰 기둥이에요. 에코프로 자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가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단이겠죠. 누구는 18만 9천 원, 누구는 9만 원. 여기서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즉 기술적인 반등이든 슈팅이든 뭐가 나와도 여러분의 평단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9만 원대, 10만 원대, 15만 원대, 18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과 전략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슈팅 나와도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다음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상향을 했을 때 목표가 밴드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의 자 에코라고 적으시고 여러분의 비중 그리고 평단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제가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을 각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